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진행을 맡은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무원고등학교 교사 텔장쌤 안태일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매일매일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공교육 교사로서 미래를 여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 모두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역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율이 아빠로 더 잘 알려진 개그맨 염경환입니다. 저도 이제 운율이, 운우 두 아이의 아빠이자 이제 학부모인데요. 저도 학부모로서 미래 교육에 관심이 아주 큽니다. 미래를 여는 교육 함께 알차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포부가 확실한데요. 우리 한번 화이팅하고 시작할까요? 네, 그러죠. 좋죠. 미래를 여는 교육 화이팅! 네, 이렇게 힘차게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철학자는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두 분 다가올 미래에 대해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미래 준비해야죠. 이 방송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편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방송을 하는 사람한테는 냉면 가게 하나 제가 부업으로 하나 지금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공교육 교사니까 네. 그런 멘트를 한번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미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진로를 같이 고민하는 그것이 제 준비인데 정작 제 미래는 좀 암담하고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래라는 게 현재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래를 여는 교육 세상에서는요, 다가올 미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어떤 인재가 될 수 있을지, 현재, 지금 교육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바로 오늘 첫 시간은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서 학생과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와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죠. 창덕여자중학교 최지혜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덕여자중학교 2학년 최지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혜지 학생도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용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혜지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큰 미래를 열어주고 계신 분이죠.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 김미영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간이 콘텐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분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 그 누구보다 한 발 빠르게 미래 학교의 모형을 구축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창덕여자중학교 이은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창덕여자중학교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교사 이은상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가 얘기 나눠볼 게 바로 미래 학교의 모습인데 네. 두 분은 미래 학교 모습 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래 학교 글쎄요. 지금도 신기해서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일단 학교 난로가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난로 있는 학교는 거의 못 보고 다 보일러.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저희는 다 도시락을 꺼내서 다 반찬이 그 집마다 달랐어요. 네. 요즘은 다 똑같아요. 다 급식을 주고. 지금도 굉장히 신기한데 미래의 학교 글쎄요. 선생님이 없는 학교? 사실 염경환 씨나 저가 소년 씨를 보낼 때의 학교랑 사실 난로가 위로 올라간 거랑 도시락이 급식으로 바뀐 거랑 TV 한 대 들어온 거 정도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최첨단 ICT 기술로 무장이 된 그런 교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ICT 기술이 접목된 미래 학교 모습 어떤지 많이 궁금하시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이죠. 세종시 참샘초등학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부의 스마트 교육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실이요? 프레즈를 보면서 선생님과 소통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공부라도 지루하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미래일 것 같아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 학교인 참샘초등학교입니다. 미래의 학교, 스마트 스쿨이라고 불리는 참샘초등학교.
학교의 시설은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실을 포함해 휴게 공간, 놀이 공간까지 모두 첨단 스마트 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학교의 수업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학생들은 무거운 교과서가 아닌 스마트 패드 하나로 모든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패드 수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래의 교실에서는 공책과 연필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패드 하나로 필기부터 자료 검색, 수업 내용까지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실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초록색 칠판과 하얀 분필도 없습니다. 전자칠판의 수업 내용은 곧바로 학생의 스마트 패드로 전송되어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라스베이거스는 관광과 도박의 도시이며 미국 네이바다 주의 사막지대에 있습니다. 책으로 수업하면은 즉시,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정보들 바로 찾을 수 없는데 패드로 수업하면 필요한 정보들 모아서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교실이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 책상 의자가 놓여 있고 앞에 칠판, 판서하는 판서가 있고 애들한테 주어지는 정보들이 교과서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교실이라 하면 이 공간 자체를 넘어서는 외국하고도 바로 앞에서 통화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미래의 교실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소통이 한결 더 자유로워집니다. 전 세계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며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는데요. 참샘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미국 조지아 초등학교 등과 함께 화상학습 국제교류를 통해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놀이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실을 벗어난 곳에서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학습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곳으로 오지 않아도 멀리서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 숙제 같은 것도 내주셔서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미래 학교의 학생들은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운동장을 나가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함께 놀이활동은 물론 좋아하는 운동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몸을 쓰는 활동이 많이 부족해서요. 비만도 많아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보완하고자 학생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스마트 기자재를 이렇게 활용해서 그것을 구현을 했습니다. 체육교과와 좀 연계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스트레스 해소 및 놀이 공간이 많이 부족한 그 현실에서 놀이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저거 하다 보면은 재밌으니까 그냥 와요.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합니다. 네, 미래형 교실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스마트 패드로 수업을 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비디오가 있는 교실 딱 한 교실이 있어서 다 돌아가면서 그 교실에 가서 네. 영어 A, B, C를 봤었는데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소지하고 그걸로 수업을 받고 있네요. 근데 저는 그 소감이 이게 좀 다른 게 저희 학교는 저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저 학교가 그냥 부럽다 하는 그런 문제 같아서 저런 장비 있으면 저도 정말 열심히 하면 꿈꾸던 수업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한 학교, 신기한 학교를 보고 왔는데요. 근데 어쨌든 요즘 학생들은 이 스마트 기기에 다 천재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기능이 있었나 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다 찾아내고 실예로 저희 그 둘째 아들 누뚱이가 이제 16개월 됐어요.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뽀로로를 자기가 틀어서 봅니다. 16개월이요? 16개월짜리가.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번은 우연히 누르다가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켜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뽀로로를 누르니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뭐 거의 타고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네. 쓰다 보면 분명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학교 특히 우리 최지 학생 학교 같은 경우는 최첨단 시설이 있다 보니까 ICT 시설들이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그 단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그래서, 것 같은데요. 지혜 학생 어떤 게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으로는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직접 써놓으면은 이게 정말 어디로 굴러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그런 걸 입력을 해놨다가 뭐 컴퓨터가 잘못되거나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복구 프로그램이란 걸 깔아서 컴퓨터가 꺼지면 그날 쓴 자료들이 그냥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약간 단점들이 있고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맡기는 건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겼다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이지만 네.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학습 이외에 뭐 웹툰을 엑소 검색하고 있고 그러죠? 막 안무 영상을 찾아본다던가 네. 뭐 그런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근데 있어서 하지만 뭐 소수의 학생이 그런 거고 장점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교과서로만 공부를 하면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은 물론 알 수 있겠지만 교과서 밖의 내용은 알기가 좀 힘들잖아요, 수업 네. 중에는. 근데 그게 수업 중에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니까 교과서 밖의 내용도 궁금하면 찾아볼 수가 있고 이게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고 학생들끼리도 그렇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그렇고 되게 공유가 쉬워요. 네. 그리고 과제를 하는 것도 바로바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걸 과제를 해서 어떤 과제방에 올리면 선생님이 그 과제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 인터넷상에서 또 점수를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확인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서 이런 평가랑 과제하는 것도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할 때 이제 우리 고3 김혜지 학생은 발견하는 딴 세상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세상 얘기일까?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 기기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고3도 가끔은. 근데 저는 고3쯤 되면 오히려 단점을 더 크게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CT를 활용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생활이나 수업에서 이제 고3으로서 거의 이제 달관하는 그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런.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페이지가 갑자기 휙휙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 그리고 영상도 이렇게 팝업 같은 것도 바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반응에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현실에는 좀 약간 무감각해지는 팝콘 브레인 같은 현상이 청소년들에게는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팝콘 고3답네요. 아유, 단어가 다른데요? 영현 씨그 팝콘 브레인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뭔가 먹는 너무, 거예요? 너무 자극적인 거에 길들여져서 네. 이게 일상생활이 무료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얘기해서 계속 자극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맞아요.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